음, 어, 여러분들 구글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아마 첫 페이지, 아마 첫 번째 링크로 python.org라고 하는 페이지를 아마 보여줄 거예요. 여기가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PC에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 그리고 파이썬의 공식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썬 컴파일러, 그다음에 파이썬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탭이 있죠.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다운로드 탭을 보시면 현재 파이썬의 최신 버전은 3.13 버전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다른 버전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운로드 탭에서 All Release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현재는 3.13, 그 이전 버전이 3.12 또는 3.11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버전별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저희가 당분간은 설치는 직접 안 하고 구글 콜앱만 이용을 해서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트 중에서 여기 탭에 보시면은요, 세 번째가 도큐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서란 뜻이겠죠? 여기 독스나 혹은 여기 파이썬 독스 여기나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튜토리얼 자습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파이썬 3.13에 대한 내용, 튜토리얼, 자습서가 있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뭐 이런 것, 그리고 랭귀지 레퍼런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그 링크가 요거 세 가지예요. 튜토리얼, 라이브 레퍼런스, 랭귀지 레퍼런스. 튜토리얼 부분은 어, 순서대로 쭉 읽으시면 여기 목차가 되게 그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썬의 숫자, 문자, 리스트라는 어떤 것들이고 if 조건문 얘기하는 거겠죠. for 반복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range 함수, 뭐 break와 continue 문장, 뭐 else 등등등. 보시면 우리가 PLSQL에서 했었던 그런 개념들하고요. 키워드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링크를 쭉 보시면 파이썬 문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그 시중에 출시가 되어져 있는 어떤 책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리고 가장 최신 버전이 반영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아, 보시면 예제가 이렇게 있어요. 예제가 있고 그 예제를 설명하고 있고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코드 셀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보고 문서를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세상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쭉 긁어가지고 번역해주세요. 그럼 번역 잘해주죠. 그런 식으로 문서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튜토리얼은 자습서, 참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말 그 기술적인 문서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n 불리언, 그다음 뭐 비교, 숫자 타입, 이터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고급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런 설명 문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 데이터 타입 중에서 뭐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은요.
그래서 뭐 모듈은 무엇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 오브젝트고 여기는 자습서랑은 문서 형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술적인 문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전히 똑같이 예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을 이용할 때에는 어떻게 이용하면 된다. 뭐 이런 예제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라이브러리 어떤 그 기능들을 모아둔 그런 꾸러미를 설명하고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랭귀지 레퍼런스가 그 파이썬 문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도 좀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고 여기도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썬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파이썬 어떻게 인스톨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여기를 보시지 않더라도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리소스에서 파이썬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장 공식 홈페이지가 여기 python.org라고 하는 사이트,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설치할 때 이 python.org에서 제공되어지는 설치 파일로 설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나콘다라고 하는 설치 환경이 있어요. 파이썬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좀 더 그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으로 아나콘다라고 하는 상용 패키지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은요. 구글에서 아나콘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나콘다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아나콘다닷컴이라고 보여줄 거예요. 오픈소스 패키지라고 되어져 있고요. 소스 패키지라고 되어져 있고 뭐 개발 환경 설치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로 문서화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프리 다운로드라고 되어져 있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PC에 개발 환경을 설치할 그런 그럴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편집기도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설치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구글 콜앱만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개발 환경 설치하고 편집기를 이용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편집기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용 버전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만 설치를 하시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심지어 우리가 SQL 하는 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픈소스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상용 프로그램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파이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코드 편집기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개발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문서 보는 것도 나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시작을요. 콜앱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바로 우리는 코드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소는 그냥 콜앱, 구글에서요. 콜앱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콜앱 하고서 검색을 하시면, 어, 제일 처음 보여주는 데가 여기예요. 웰컴 투 콜앱 이렇게 되어 있죠. 콜앱 리서치 구글.com. 아까 사이트, 제가 보여드리고 있었던 사이트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구글에서 콜앱이라고 검색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이거 조금 다르네요. 바로 여기로 나와버리는군요. 네. 접속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콜앱 리서치 구글.com. 링크가 아까 제가 들어갔던 링크가 아니군요. 주소가 collab.research.google.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까 노트 열기가 있으면은 저는 작성했었던 그런 노트들이 많아서 이게 보일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취소하고 나오시면 돼요. 취소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어, 글자 크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기에 괜찮으세요? 요 정도 글자 크기 괜찮으십니까? 줌 화면에서 보시기에. 아마 콜앱 시작하기 페이지 다 보이세요? 네. 여기가 그 콜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소개하는 페이지예요. 소개하는 페이지고, 구글 AI 엔진 중에 제미나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챗GPT, 구글에선 제미나이, MS에서는 코파일럿,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예, 그런 것 중에 하나. 콜앱을 이용하시면 제미나이 API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콜앱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콜앱은 콜 레버러터리를 줄여서 콜앱이라고 부른 거고,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브라우저, 인터넷 연결되어져 있고, 크롬이나 뭐 어떤 브라우저든 상관없으세요. 예. 이제 크롬이 가장 좋긴 한데, 같은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인터넷 연결되어져 있고 브라우저만 있으면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 환경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료로 GPU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GPU가 가격이 비싸죠. 개인 PC에 GPU를 달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구글 컬앱을 이용하시면 온라인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GPU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 제한은 있어요. 그 다음에 코드들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들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죠. 팀원들 간에 혹은 뭐 친구들 간에 공유를 할 수가 코드를 공유할 수 있고 코드를 같이 뭐 수정하고 같이 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앱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그 많은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소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고 그다음에 콜앱에서 좋은 기능들 소개하는 이런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 시간이 되시면 간단하게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영상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음, 에, 콜앱에 대한 설명인데요. 콜앱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코드셀이라고 부릅니다. 코드셀이라고 부르고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옆에 실행 버튼이 있어서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텍스트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앱은 크게 텍스트 셀과 코드 셀로 이루어져 있고요. 텍스트 셀에서는 문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드 셀에서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콜앱 메모장을 이용하면 실행 코드,
서식이 있는 텍스트, 이미지, HTML, 레이텍과 같은 것들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해볼게요.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가 콜앱에서는 인기가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죠. 넘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용할 수 있고, 매트플로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런 예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콜앱에서 바로 실행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뭐 또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있고, 역시나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서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PC에서 코드가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들 PC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작성을 하겠지만, 그 작성하는 파일이 저장되는 거는 구글의 클라우드 서버의 구글 드라이브니까, 그죠?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코드가 저장이 되는 거고, 코드 실행도 거기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GPU, TPU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더 빠르게 실행하고 싶으면 GPU 런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콜앱에서 판다스를 가속하려면 네, 제가 링크를 클릭을 해버렸는데 뭐 이런 링크를 클릭하면 예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그리고 뭐 텐서플로우도 이용할 수 있고 텐서플로우 이용할 수 있고 신경망 개발하고 학습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어,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콜앱에 대한 개요, 마크다운의 가이드 등등등 뭐 이런 링크들이 쭉 있어요. 그다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소개 뭐 이런 거 있죠. 시각화하기 뭐 이런 것도 있죠. 시각화하기, 머신러닝, GPU 사용하기, 이미지 분류하기, 텍스트 분류하기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예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앱 개요는 뭐 이렇게 지금 영어로만 작성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군요. 움직이시는 거 보이죠? 이런 것들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다운 가이드. 요거 클릭해 볼게요. 마크다운 가이드. 마크다운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설명들이 있고, 뭐, 시- 이- 어, 이렇게 모습을 보이게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은요, 화면에 이렇게 그 셀들이 보이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실제로 작성은 이렇게 작성을 할 건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인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하면 화면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그 블랙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그 항목 넣는 거. 이런 번호로 항목을 매기는 거고, 여기는 그, 동그라미로 항목을 매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요. 어떤 수학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듯한 이런 기호들 있죠. 이런 기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런 형식이 얘를 레이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LATX. 라텍이라고 읽기도 하고 레이텍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런 문법을 이용을 하면 화면에 이렇게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작성하고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런 테이블 모양으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마크다운 가이드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작성하면 이렇게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부분이 거의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 미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요 화면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다시 요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을 하나 만드시는 방법은, 이게 콜앱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음. 아까 우리가 콜앱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죠.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고, 구글 로그인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구글 로그인 되어져 있어야 되고, 로그인이 되어져 있으면, 그 브라우저에서의 이 환경이 마치 여러분 어떤 그 문서 편집기를 사용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의 UI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 써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워드 보시면 메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파일을 클릭하시면 파일에 관련된 메뉴들, 뭐 노트 열기, 노트 저장하기, 뭐 다운로드하기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정하기 메뉴, 그 다음에 보기 메뉴, 삽입하는 메뉴, 런타임 메뉴, 도구 메뉴, 또 운말 메뉴, 뭐 이렇게 마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듯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새 노트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네, 여기 파일에서요. 노트 열기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어있는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실 때는 드라이브 새 노트북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를 할 수가 있어요. 열었다 닫았다를 할 수가 있고 목차를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그 목차를 만드시게 되면 여기에서 마치 목차, 뭐 챕터, 섹션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메뉴들은 제가 나중에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펼쳤다, 접었다를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하실 때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위쪽 환경이요. 위쪽 환경이, 파일의 이름을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파일의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파일, 만약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파이썬 1번,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언더스코어 인트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뒤쪽에 확장자는 요거는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세요. 파일의 이름만 변경하시고 .ipymb라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그냥 엔터. 그러면 이렇게 파일의 제목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이 부분에서 직접 파일의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요. 확장자 부분을 보시면 확장자가 ipymb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하게 되면 IPython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같이 설치가 됩니다. 이 IPython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 노트북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IPytho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네. 이미 구글 콜앱에는 이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환경이 아이파이썬 그 환경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확장자, 파일 확장자가 IPYNB예요. 노트북 줄여가지고 NB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확장자는 항상 이렇게 IPYNB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네,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요, 오른쪽 상단에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런타임에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팝업 메뉴를 보여주죠.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시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다가 연결됨이라고 나옵니다. 연결됨 이렇게 나와. 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삼각형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연결된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어떤 설정들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리소스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리소스 보기 한번 해볼까요? 리소스 보기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환경이 메모리 12기가짜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107기가짜리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PC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라우저를 통해서 구글 콜앱 서버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콜앱 서버에서 가상 머신 한 대를 여러분들한테 빌려준 거예요. 가상의 PC 한 대를 빌려준 거예요. 그 PC는 하드디스크가 107기가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37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 메모리가 12기가짜리 메모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0.9기가 정도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이런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CPU에 대한 정보는 없군요. 그리고 GPU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GPU는 연결을 하시려면 나중에 따로 또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개발 환경에 PC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PC에 파이썬이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X하고 닫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요. 작성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 간단하게 프린트문 하나 해볼까요? 자, 여기가 코드 셀이에요. 이렇게 실행 버튼이 있는 셀이 코드 셀입니다. 여기에서는 파이썬 코드를 바로 작성하실 수가 있으신데,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문장 끝날 때 세미콜론 안 쓰십니다. 파이썬에서는 문장 끝날 때 그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아요. 혹시 글자 크기 어떠세요? 글자 크기 좀 더 키워드릴까요? 여러분들 줌에서. 네. 어, 이 글자 크기 요 셀에서요. 요 셀에 여기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모양으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클릭하시면 설정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뭐 바꾸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편집기 메뉴가 있고요. 편집기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여기에서 다크를 쓸 거냐? 뭐 아니면은 뭐 라이트 모드를 쓸 거냐? 뭐 이런 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들여쓰기가 4칸으로 되어져 있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글꼴 크기 여기 있죠. 한 2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번호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기본으로는 아마 체크가 안 되어져 있을 텐데,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그 코드셀에서 행번호를 보실 수가 있으셔서 나중에 그 디버그 할 때, 버그가 있을 때 쉽게 찾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들여쓰기 가이드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들여쓰기 가이드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하고 한번 저장해 볼까요? 네, 조금 커지긴 했네요.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줌 화면에 조금 작을 수도 있어서. 너무 큰가? 이건 너무 큰가요? 24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안 되는군요. 20 다음엔 28로 바로 넘어가네요. 네. 일단 요 정도로 할게요. 만약에 작으면 잠시만요. 여기를 그러면 원래 크기로 하고, 요 정도 어떠세요?
요 정도 괜찮으세요? 네. 아까 브라우저 자체가 제가 확대를 시켜놓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크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환경 설정. 여기 톱니바퀴 모양으로 환경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설정을 하시면은요, 그 다음 코드 셀들은 전부 다 같은, 그, 그런 게 돼요. 자, 실행하실 때는 여기 실행 버튼 있죠. 요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어렵지 않죠. 프린트는 이거 함수고, 문자열을 이렇게 주면 그 문자열을 밑에 실행 결과에다가 이렇게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네. 혹시 대문자로 쓰면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다 소문자로 쓰는 네, 대소문자 지켜주셔야 돼요. 함수 이름 대소문자 지켜주셔야 돼요. SQL에서 SQL 키워드들은 우리가 대소문자 구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죠. 근데 파이썬은요, 함수 이름들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함수 이름, 변수 이름, 어떤 객체 이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전부, 프린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소문자로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대문자 P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에러 납니다. 에러 이름 보시면은요, 에러 이름은 프린트가, 예, 프린트라고 하는 name, 이름이 not defined,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대문자로만 쓰시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쓰시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함수 이름이 소문자로만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요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장 끝날 때 세미콜론 쓰지 않습니다. 세미콜론 쓰시면 이것도 역시 어? 예, 의미가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어요. 네. 세미콜론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안 쓰시는 게. 네. 네. 그래서 개발 환경이 이미 다 설치가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로 코드를 바로 작성하고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코드셀이라고 하고요. 자, 이 코드셀에서 마우스를요, 위쪽, 아래쪽 이렇게 그 경계선 부분으로 가져가 보실래요? 코드셀의 경계선 부분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버튼처럼 이렇게 나오죠. 어.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현재 코드셀의 위쪽에다가 새로운 코드셀을 추가하겠다는 뜻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현재 코드셀의 위쪽에 텍스트 셀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현재 있는 코드셀의 아래쪽에다가 코드셀을 추가하겠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아래쪽에 텍스트 셀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위쪽에서 텍스트 요거 선택해서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모양이 좀 다르죠. 얘랑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여기는 말 그대로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트. 어, 여러분 그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정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엔터 키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거나. 그죠? 빠져나가실 때는 그냥 다른 셀만 클릭해 버리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 그냥 다른 셀을 클릭하면 편집 모드에서 그냥 빠져나옵니다. 이게 텍스트 셀이에요. 자, 그럼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시고 자, 여기 첫 번째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요거 한번 해볼까요? 클릭. 자, 요렇게 나오죠. 새 섹션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좀 바꿔볼까요? 파이썬 소개. 아, 파이썬이라고 하지 말고 코랩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랩 소개. 앞에 샵이 있죠, 샵. 그죠? 샵이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 있고. 지금, 요,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부분. 요 부분이 작성하시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위쪽처럼 작성하면 아래쪽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여기는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무슨 얘기냐? 여기 샵을 지워볼까요? 샵을 지우면 이렇게 작은 글씨로 보여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 섹션 쪽에도 섹션이 지금 없죠. 없죠. 샵을 다시 넣을게요. 글자가 커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름이 여기 섹션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섹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서에 제목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크다운 문법이에요. 콜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크다운 문법 중에 하나인데, 기억을 못 하셔도요, 구글 콜앱에서는 이렇게 그,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이메일 작성하거나 이럴 때, 요런 메뉴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뭐, 글자를 볼드체로 바꾸기, 뭐, 이탈릭체로 바꾸기, 뭐, 제목 넣기, 그 다음에 번호 매기기, 목록 만들기, 뭐,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죠?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냥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어, 돼요. 얘는 실행 셀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만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실행 버튼이 없어요. 아래쪽은 여기가 실행 버튼이 있어서 작성한 코드를 언제든지 여러 번 실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래쪽에다가 한번 목차를 넣어 볼까요? 아래쪽에다가 텍스트 셀을 넣겠다라고 하시면 요 셀에서 마우스를 그 경계선 부분으로 가져가시고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약간 목록을 만드는 게 샵이었죠. 샵이라고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할까요? 파이썬 버전 확인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미리 보기예요. 자, 이 미리 보기는 여러분들이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메뉴 버튼들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요게 있어요. 여기 마우스 올리시면 설명 뭐라고 나와요? 마크다운, 미리 보기, 위치 변경이라고 나오죠. 요 클릭하시면은요, 미리 보기를 오른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이렇게 보인다. 어, 화면이 옆으로 길면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 여기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미리 보기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마크다운을 아래쪽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요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코드 셀을 추가를 해볼게요. 밑에 코드.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목차가 이렇게 생기고 있죠. 우리가 샵을 넣을 때마다 왼쪽에 목차가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콜앱에서는 어떤 파이썬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버전 확인하실 때에는 import sys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sys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버전은요. 프린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sys 버전 언더스코어였나? 아, 그냥 버전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옆에 있는 실행 버튼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구글 콜앱에서는요, 어, 그, 저장되어져 있는, 아, 설치되어져 있는 파이썬 버전은 3.11.12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최신 버전은 아니죠. 아까 제가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버전은 13 버전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12 버전도 있고, 11 버전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거는 코렘에서는 왜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 라이브러리들 간의 의존성 때문에 그래요. 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리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가 파이썬으로 개발이 되어져 있겠죠. 근데 그 라이브러리를 개발할 때 파이썬 3.11 버전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를 실행하려면 파이썬 버전도 3.11 버전에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어떤 라이브러리가 3.12 버전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설치된 파이썬 버전도 3.12 버전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버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 시각화 라이브러리,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현재까지 이렇게 배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무료 라이브러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 파이썬 환경이 3.11 버전이라고 구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버전이. 그래서 제공되어지는 게 3.11 버전이고요. 구글에서는 얘네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지금은 뭐 3.11 버전이고, 뭐 한 6개월 후나, 그때는 3.1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하면서 파이썬 버전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본 이유는요, 뭐 때문이냐면, 그,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나온 새로운 함수들이 있어요. 파이썬에서. 그러니까 옛날 버전에서 예를 들면 뭐 3.1 버전에서는 없었던 함수가 뭐 3.6 버전에서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3.6에서는 없었던 함수가 3.11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함수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까지 해서 만들어진 함수들만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전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버전을 확인해 본 거고요. 자, 이 목차는 잘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 되게 유용한 게 뭐냐면 페이지 링크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소개를 딱 클릭하면 여기로 딱 포커스가 가죠. 파이썬 버전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로 포커스가 딱 가죠. 이렇게 그 웹페이지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이야 몇 줄 안 되잖아요. 몇 줄 안 되니까 한 화면에서 다 보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코드를 뭐 수백 라인을 이렇게 막 작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차를 잘 만들어두면 내가 원하는 목차만 보면서 내가 원하는 코드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성된 셀을 실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목차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꺽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접었다, 펼쳤다 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볼 수가, 파일이 굉장히 길 때, 이 목차를 이용해서 접었다가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목차 안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코드를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접었다 펼쳤다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코드 셀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은 요 정도 소개 정도를 간단하게 좀 드렸어요. 간단하게 드렸고 뭐 이런 문법 같은 것들은 저희가 차차 하나씩 하나씩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죠? 네.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